상사 태용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가볼까요? 저희가 또 탐방을 다녀와서 태용로직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게 봤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안 좋게 변한 것들도 있고 여전히 좀 좋게 보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생각지 못한 또 투자 포인트가 좀 발견되는 것들도 있어서 한번 우리 갔다 온 우리 단토님께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토입니다. 어제 태용로직스를 탐방을 갔다 왔었는데요. 네. 사실 그 전에 리포트를 한번 이제 콘티케이에 업로드했었고, 그 다음에 확인차 한 번 더 이제 다녀왔는데, 사실 이제 업황 관련해서는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해상우님의 잠시만요. 네, 지금 뭐 해상, 육상, 그 다음에 뭐 항공 쪽으로도 전부 다 물류를 하고 있지만 태용로직스가 해상 쪽으로 한 약 80% 정도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고, 네네. 또 이거를 이제 3자 물류라고 해서 2자 물류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처럼 그룹사 내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물류 기업들을 2자 기업이라고 하고, 3자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바깥에서 이제 태용로직스처럼 별도로 물류를 하는 업체들을 이제 3자 물류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운임 지수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가까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 HMM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아까 워렌 버핏이 뭐 옥시덴탈이나 뭐 또 부동산을 이제 매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 태용로직스가 이제 경기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한 번 더 지켜봐야 하는 기업으로 좀 보고 있었고, 근데 그때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소재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밸류가 업사이드가 훨씬 커진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태용로직스도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도네시아 쪽이랑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고, 첫 번째로 이제 주담 통화로 먼저 확인한 상태에서 리포트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어제 탐방을 갔었는데 오히려 IR 담당자가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었나요? 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태용로직스, 그러니까 물류 사업 자체가 아주 보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보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100% 되지 않는 이상 바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행은 하고 있어도 다 완료됐을 때 그때 우리 이제 공개하겠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직은 협력 단계, 그러니까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고, 그리고 또 그 사업 부문에서 ISO 탱크를 최근 이제 과거에 그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극동 MES라고 그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존 한 200대에서 현재 한 2000대 정도 가량 그 ISO 탱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원래 석유화학 중심으로 그 ISO 탱크에 액체 석유화학 물질을 넣어서 이송을 했다면, 최근에는 뭐 2차전지 소재 중에 전해질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가 물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워낙 2차전지 그 소재가 국내 셀메이커 업체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진출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헝가리 직항 비행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차전지 소재 이제 이 셀메이커 업체의 그런 직원들이 헝가리로 가면서 직항 그 항공 직항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점차 그 유럽 쪽에 엄청 커지고 있고, 태용로직스도 거기에 발맞춰서 계속 그 ISO 탱크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재, 그 다음에 특히 과거에는 작년 말쯤에는 그 2차전지 장비 진행하면서 실적이 좀 잘 나왔었는데, 하반기에 또 이제 2차전지 장비들을 이제 또 옮겨야 하니까 그게 조금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죠. 이게 또, 아무래도 2차전지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굉장히 좀 대규모 발주라든지 수주를 좀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이제 장비사들도 뭐 그것만을 좀 못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헝가리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나가는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태용로직스를 안 거치면은 이게 또 이제 또 해상뿐만이 아니라 육로로도 어쨌든 그 공장까지 또 다시 또 맞습니다. 배로 실어나는 장비를 또 다시 육로를 통해서 그 공장까지
보내야 되니까 네네. 그걸 또 좀 태용로직스가 네, 맞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네, 거죠. 그게 또 이제 도어 투 도어 방식이라고 현지 육상 운송 사업을 이제 다 영위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얻은 내용은 우크라이나 쪽에 예. 태용 로직스가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최근 뭐 건설 기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엄청 많은 상승을 보였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것처럼 태용 로직스가 그걸 준비하고는 있긴 한데 TF 팀을 꾸렸는데 네네. 지금 그쪽 현지의 고객사들한테 우리가 재건해줄게 하면 이제 상황이 아주 그죠. 안 좋죠. 왜냐하면 아직 그게 전쟁을 끝나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않았는데 끝나지 않는데 개소리야. 그렇죠. 너희 돈 벌 생각하고 장난 있니? 아니야 지금? 너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병원을 지어줘야죠 이럴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좀 영업을 너희 필요한 거 뭐 없냐? 그쵸. 그런 거 뭐 먹을 거나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걸로 영업을 먼저 해라라고 또 어제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도 별도로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야 뭐 알았어 잘. 그쵸. 네. 그리고 또 태용 로직스가 사실 뭐 코로나 때는 약간 해상우님이 엄청 폭등을 해서 약간 네네. 특수하게 실적이 잘 나오긴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감안했었더라도 계단식 상승으로 이제 실적을 성장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M&A, 그러니까 ISO 탱크 그 M&A도 있었고 네네. 또 창고업, 그러니까 뭐 해외 국내부터 해외까지 전부 다 이제 창고의 부지를 마련함으로써 그쪽으로도 이제 물류업을 좀 더 자리를 잡고 있고 네네. 또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보면 그 최근에 그 물류 창고, 그 부산의 웅동지구 쪽에 물류 창고를 그 인수하기 위해서 300억 규모의 이제 시비 발행이 있었는데 예. 이제 사모펀드랑 해서 시비 발행을 했는데 사실 그게 좀 혹시나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대표 이사님이 한 45% 정도 콜옵션을 보유해서 이제 나중에 주가 너무 많이 빠지면 그걸 자기가 들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뭐 승계 관련해서도 이제 첫째 아드님이 네네. 거기에 과장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뭐 승계 이슈도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 연세가 좀 많지 않은 편에서 61 정도라서 그렇게 또 사업에 좀 진심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바로 승계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점진적으로 하긴 하겠죠. 점진적으로 그게 또 나중에 또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모멘텀으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 약간 생각도 하고 있고, 사실 업황이 좋았을 때 이제 태용 로직스가 그 무상증자 하면서 또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네. 저희가 그때 또 탐방 갔다 오고 탐방 나서 갔다 다음날 와서 바로 그쵸. 네. 우리 방구석 인사이트님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그렇죠. 네. 기업 중에 하나죠. 애증의 기업이긴 한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는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해 매출은 한 8천억 정도. 8천억 정도. 네, 약간 예상하고 있고, 한 마진은 한 개인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 했을 때 400억. 상사 기업들이 네. 뭐 마진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은 아니니까. 그쵸. 이제 네. 박하죠. 네, 박하지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상사 기업들이 그렇죠. 뭐 이익률이 네. 어떤 업황이라든 이렇게 그 뭐랄까요, 증시라든지 경제에 따라서 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꾸준히 그런 정도의 맞습니다. 마진을 네, 그 정도의 마진을 항상 네네네. 하고 있고, 근데 아까 그 12 물량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 12 말고도 현재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네. 알고 보니까 항상 이제 지금 경기가 바닥이었을 때 좋은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 네. 라고 얘기해서 M&A를 M&A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M&A를 하면 실적은 또 성장, 덩치가 또 커지는 거죠. 네. 네. 사실 그걸로 봤을 때 진짜 이 회사는 물류에 좀 진심이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또 시총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덩치가 편입되는 커지고, 덩치가 커지게 되면은 이게 또 지주사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찝어주지는 않았지만 네. 일단은
계속 이 사업을 물류 사업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전부 다 키우려고 하고 최근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유럽 지금 뭐 남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하려고 그 관련된 기업이랑 쪽으로 뭐 약간 보고 있다라고 약간 넌지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중국 네.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쵸. M&A를 좀 네. 이제 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밸류가 지금 업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 인도네시아나 또 나중에 중국 진출함으로써 그쪽에서도 또 2차 전지 소재를 옮기고 하면 훨씬 더 주목받지 않을까 약간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 지금 최근에는 뭐 주가가 막 엄청 오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상운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다만 파나마스 운임지수라든지 네. BDI 운임지수라든지 다 정말 바닥을 그렇죠. 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태용로직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운송과 관련된 기업들 그쵸. 최근에 뭐 주목을 받았던 포스코인터라든지 그쵸. LX인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네. 상사 기업들은 뭐 주가가 지금 다 뭐 바닥을 작살이 이제, 나 있어요. 네, 작살이 나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충분한 모멘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에 사이클 저점상. 그쵸. 사이클도 아주 저점이고 그렇다 해서 뭐 내일 돌아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집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나중에 이제 중국 경기도 하반기 되면 또 이제 반등폭이 확대될 뭐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는 거지. 네. 지금 이제 관심을 잘 갖고 지켜보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중국이 갑자기 뭐 경기가 네. 이제는 괜찮다. 약간 네. 좀 이런 뷰가 높아지면 빨리 상사부터 그쵸, 상사 그쵸. 기업들부터 경기 빨리 사야 민감주. 되겠다. 아니면 네. 석유화학주부터 빨리 그쵸.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네. 거죠. 예. 딱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한번 이제 태웅 로직스를 또 탐방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은 딱히 별로 없는데 네네. 제일 걸리는 건 결국 이제 그 대주주 분이 가지고 있는 45% 정도의 콜옵션. 콜옵션. 네. 이게 조금 이제 주가의 성장을 조금 저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아닐까.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쪽 뭐 의도적으로 막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조그만 상사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금융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좀 전문적인 분들이 뭐 이제 넘어오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쪽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금융 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좀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IR 담당자도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비해서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뭐 그냥 시장에서 뭐 기사에 나오고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라고 대표이사님이 매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뭐 완전히 리스크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뭐 회사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사항이다. 재무적인 사항이다. 현재의 네. 주가가 그렇게 리스크를 걱정할 될 정도만큼의 주가 레벨은 아니다. 맞아요. 그건 또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나중에 또 올라가면은 어쨌든 그런 10이라든지 아니면 콜옵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네. 우려감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주가는 사이클상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쵸. 이런 것들을 좀 선반영했다라고 보면 네네. 뭐 이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그렇죠. 굳이 지금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이 거죠. 이 시국에 네, 뭐 이거는 이제 그런 뭐 느낌. 해운 관련주들뿐만이 네. 아니라 석유화학 기업들도 네네.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굉장히 저점에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이 저점이 사실상 지난 작년 10월 달점에 대략적으로 어느 거의 정도 다지고 있었죠. 조금 네. 이제 다지고 있었었어요. 네, 주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갔고 진짜 업황은 확실히 이번 2분기에 바닥을 쳤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중론이죠. 최근에 랜드 맞습니다. 가격이라든지 디램 가격도 조금씩 바닥에서 하향폭을 좀 이제 좀 지지를 하고 있고 네네. 최근에도 삼성도 낸드 플래시 쪽으로 SK랑 같이 감산을 얘기를 한 만큼 낸드 가격이 좀 빠르게 반등을 현물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아직 뭐 사이클이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그런 구간인 그쵸, 그쵸. 거고 네. 그때 당시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는 바닥이 보인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석유화학이라든지 어떤 물류 이쪽은 바닥이 조금 이제 저기쯤 보일 듯 말 듯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이 되면 네네. 급격하게 또 그리고 또 들어오죠. 그 2분기 반도체 관련 기업들 실적 보면 네. 이거 망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못 나올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리고
사이클의 그 순환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좀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사실상 그 저희가 올려드렸던 그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실적은 최악을 찍었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치가 너무 컸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석유화학 기업이라든지 이런 해운 관련주들 또 이제 정유 이런 섹터들은 지금 우려감이 정말 이만큼의 우려감이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쵸, 그쵸. 중국 안 좋다, 미국 안 좋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상 글로벌 경기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안 좋다라고 할 때가 사실상 최악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럴 때만 잘 좀 넘겨나면 또 중국이 최근에 어떤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도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도 재무부가 채권을 팔지 않으면 경기 부양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글로벌 경기가 또 우리 워렌 버핏도 어쨌든 그쵸. 지금 뭐 워렌 버핏도 뭐 상사 회사랑 네네. 뭐 철강, 네. 건축, 건설, 정유화학 다 보면은 다 경기 민감주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거의 바닥에 오지 않았나. 네, 같이 좀 약간 좀 기대받지 생각하죠.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뭐 별로 좀 재미없게 빌빌거리면서 흘러가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특별하게 크게 안 좋아지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